작년에 비해 64%나 증가한 상태라고 해. 더 심각한 건 재범률이 높다라는 사실이야. 오늘의 주제는 마약의 심각성! 최근 마약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홍익 때 건국대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카드뉴스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됐다고 해. 카드에는 영문으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 테마를 준비했다. 완전 협법적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 또한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QR코드도 카드 뒷면에 새겨놓은 것으로 밝혀졌어.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사건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사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겪을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인지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일상국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어나는 마약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어. 마약 범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마약 범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64%나 증가한 상태라고 해. 더 심각한 건 재범률이 높다라는 사실이야.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 재범률은 매년 35% 안팎에 달한다고 해. 최근에 논란이 된 유아인 마약 사건에 대해 들어봤어? 유아인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으로 처방받았다고 해.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논란의 중심에 의료기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야. 유아인에게 약을 처방해준 의사는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혐의로 체포됐어.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지난 5년간 3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처방한 건수는 11만 8천여 건에 달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의사의 마약류 자가 처방은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마약 오남용의 사각지대로 번질 위험성이 커. 그렇기에 의사들의 마약류 자가 처방에 대한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 휴대폰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가수 남태현 씨가 마약에 대해 고백한 KBS 자료도 소개해줄게. 거기서 남태현 씨는 자신이 마약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이유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 또한 자신과 같은 연예인들은 약물한 사실을 숨겨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도움을 받기 힘들며 이러한 이유로 재활시설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 마약의 또 다른 문제는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야. 2021년 말 성관계 동영상을 60여 차례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검거되었는데 이때 해당 여성들에게 마약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어. 이때 사용한 약물은 케타민이라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야. 이 약물은 무색 무취에 효과가 빠르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클럽 등지에서 스페셜 K라는 이름으로 성폭행에 악용되어 왔다고 해. 마약을 활용한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거지. 앞서 서윤이가 말해줬듯 마약의 경우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그 중독성 때문에 다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아.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때문에 현 정부는 마약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어. 마약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지. 그러나 반대로 마약을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해. 인천 참사랑 병원장은 현재 마약 치료 및 재활시설이 거의 없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나? 라고 말했어. 또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은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예산과 인프라를 늘리고 치료,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은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보는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마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비로는 어떻게 생각해? 마약은 사회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명확한 범죄야. 마약 사범의 범죄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치료해야 하나?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 마약에 관한 처벌을 높여 오히려 마약에 관한 호기심과 시도를 사전에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에 범죄로서 바라보던 마약에 다른 시선이 생겨 경각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나는 마약이 범죄라는 사실엔 동의하지만 질병으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 현재 마약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거야.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지. 범죄로만 본다면 그들을 치료하지는 못해.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치료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오히려 후처리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마약 중독 재활 치료를 받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 마약의 유혹에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처음부터 이 마약에 입문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국내 마약 범죄는 높은 재범률에다
최근에는 초범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방에 신경 써야 해. 위에서 이야기했듯 마약은 마약을 활용한 2차 범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앞선 사례와 같은 비자발적 마약 중독 사례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마약 중독을 특수 범죄나 일탈 행위가 아닌 예방, 치료,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을 질병으로 바라볼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염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기존에는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 저지른 2차 범죄를 범죄이기에 가중처벌을 받던 사안이었어. 그런데 마약을 질병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염 유발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돼. 마약 중독의 경우 완치보다는 회복으로 가야 해. 하지만 마약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야. 국내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7곳 가운데 현재 인천 참사랑병원 단 한 곳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한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 나머지는 휴업 상태인 것으로 보여. 중독자를 방치하면 마약 의존도가 심해지고 심지어는 일상생활까지 놓게 된다고 해. 마약을 살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판매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입과 제조까지 손을 대게 되는 거지.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아. 현 정부가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이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마약의 중독성을 청소년들이 알고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중독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청소년 마약 범죄가 1년 사이 116% 증가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해. 이제는 마약 조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 거지. 비로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와 같은 형식적인 프로그램 외에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가가 양성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최근에는 마약이 SNS 등 인터넷으로도 유통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구글에 마약 음어를 검색하면 마약 공급책을 운영하는 채널이 나온다. 또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는 젤리, 음료,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대마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마약인지도 모르고 구매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더라. 그렇기에 마약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모르고 구매하지 못하게, 제대로 된 쇼핑몰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증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자, 지금까지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